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정말 흥미롭습니다. 아이의 마음과 도덕성이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도대체 어떻게 진화하는 걸까요? 장 피아제의 핵심 이론을 바탕으로 그 비밀을 풀어보는 해설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 나가는지 따라가 보는 여정 벌써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전체적인 여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피아제 이론의 기초를 다지고요. 그 다음 감각운동기와 전조작기, 세 번째로 구체적 및 형식적 조작기를 살펴봅니다. 네 번째는 도덕성 발달 이론, 마지막으로 피아제 이론에 대한 학계의 비판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첫 번째,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의 기초부터 가보겠습니다. 피아제는 아이들을 단순히 몸집만 작은 어른으로 보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른 렌즈로 세상을 본다고 생각했죠. 그 첫 번째 생각의 도구가 바로 동화입니다. 환경이랑 상호작용할 때 외부에서 들어온 새로운 정보를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머릿속 틀에 억지로라도 끼워 맞추는 과정이에요. 마치 네모난 모양 틀에 처음 보는 동그란 블록을 어떻게든 밀어넣어서 해석하려는 것과 비슷하죠. 근데 살다 보면 그게 다 안 맞잖아요. 억지로 끼워 넣다 보면 한계가 오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조절입니다. 새로운 경험이 기존 틀에 도저히 안 맞을 때 이건 내 생각의 틀을 좀 바꿔야겠다 하고 스스로 머릿속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말 똑똑한 메커니즘 아닌가요? 결국 이 동화와 조절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만들어내는 이해의 뼈대, 그게 바로 심리학에서 그 유명한 도식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 도식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짠 하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세상에 부딪히고 깨지면서, 즉 수많은 행동과 경험이라는 마찰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나만의 구조라는 거죠. 자, 기초를 다졌으니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감각운동기와 전조작기 단계입니다. 방금 말한 그 도구들이 아이가 크면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앞으로 탐험할 4번의 거대한 인지적 도약 타임라인입니다. 태어나서 2살 무렵까지 감각운동기, 3살에서 5살 전조작기, 7살에서 12살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13살 이후에 형식적 조작기, 이 굵직한 흐름을 일단 머릿속에 딱 그려두시면 훨씬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나서 약 2살까지의 감각운동기인데요. 이 짧은 시간이 무려 6단계로 엄청 잘게 쪼개집니다. 처음 한 달은 그냥 타고난 반사행동만 하다가요. 4개월쯤 되면 우연히 한 행동을 재미 붙여서 반복해요. 그러다 10개월쯤엔 그걸 다른 물건에도 써먹고 12개월엔 폭풍 모방을 시작하죠. 18개월까지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며 호기심 대마왕이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 이때 드디어 사고의 시작, 즉 행동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불과 2년 만에 반사적으로 움직이던 아기가 내면의 지능을 갖춘 존재로 확 바뀌는 엄청난 시기인 겁니다. 이제 3살에서 5살 전조작기로 가볼게요. 이때 아이들 말도 엄청 늘고 소꿉놀이 같은 상징놀이도 폭발하잖아요. 근데 아직 생각하는 방식은 직관에 꽂혀 있어요. 컵 모양이 바뀌면 물의 양도 달라진다고 믿는 그 유명한 보존 개념이 아직 없거든요. 게다가 무조건 자기 관점에서만 세상을 보는 철저한 자아 중심성의 시기입니다. 또 규칙은 절대 못 바꾼다고 믿고 실수든 고의든 무조건 결과만 보고 징벌을 따지는 도덕적 실제론에 푹 빠져 있죠. 이 시기 아이들의 생각 중에 진짜 귀엽고 매력적인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물환론적 사고예요. 글쎄, 모든 사물이 살아 움직인다고 굳게 믿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나 심지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다 자기만의 감정과 의도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어른들 눈에는 동화 같지만 아이의 세계에서는 이게 100% 진짜 현실이라는 게 참 놀랍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린 자아중심성의 끝판왕이 바로 이 꿈의 실제론입니다. 아이들은 밤에 자기가 꾼 꿈이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진짜 자기 방 밖에서 일어난 물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꾼 꿈을 엄마 아빠나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볼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거죠. 내 머릿속 가상세계랑 진짜 현실 세계를 완벽하게 공유한다고 착각하는 아주 강력하고 신기한 현상입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제법 컸어요. 구체적 및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7살에서 12살 사이
입체적 조작기에 접어들면 드디어 그 마법 같은 유아기의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사물을 분류할 줄도 알고 아까 말한 그 보존 개념도 확실히 깨우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드디어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 하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한계가 딱 하나 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경험적인 현실만 가능하다는 거죠. 아직 현실을 벗어난 복잡한 가상세계나 가설까지는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그러다 13살 이후 형식적 조작기가 오면 드디어 10대의 뇌가 풀가동을 시작하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물리적인 현실을 완전히 초월해서 추상적인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경우의 수를 쫙 따져보는 조합적 사고나 연역적 사고가 모두 가능해지죠. 심지어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유토피아나 이상향까지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정신적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생각하는 힘이 컸으니 이제 도덕성도 커져야겠죠? 네 번째 섹션,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입니다. 인지 능력이 업그레이드되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도 확 바뀝니다. 11살 이전에는 타율적 도덕성을 가져요. 규칙은 어른이나 신처럼 엄청난 권위자가 만든 거라 절대 손댈 수 없고 무조건 맹종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죠. 누군가 잘못을 하면 의도 따위는 안 묻고 무조건 결과만 가지고 벌을 줍니다. 그런데 11살이 넘어가면 자율적 도덕성으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규칙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할 수 있다고 보고요. 행동을 심판할 때 그 이면의 의도와 동기를 깊이 있게 파악합니다. 맹목적인 복종에서 맥락을 읽는 유연함으로의 거대한 전환인 거죠. 이 타율적 도덕성도 짧게 쪼개볼까요? 4살 전에는 그냥 자기 좋아서 단순한 습관대로 행동해요. 그러다 5살에서 7살이 되면 어른들이 하는 게 곧 헌법인 줄 알고 무조건 그 기준에 자기를 맞추려는 시기가 오죠. 8살에서 9살쯤 되면 시야가 살짝 더 넓어지면서 이제 어른들 말고 자기 또래 친구들 눈치를 보며 서로 규칙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자율적 도덕성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10살에서 14살 사이가 되면 동기 존중의 단계가 오는데요. 저 친구가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하고 숨은 의도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침내 15살 이상의 청년이 되면 아예 자기만의 견고한 도덕적 기준과 원칙을 세워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잣대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나침반에 맞추어 모든 행동을 판단하게 되는 독립적인 도덕체계가 드디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피아제 이론에 대한 학계의 비판점들입니다. 피아제 이론이 심리학 역사상 엄청난 마스터피스이긴 하지만 현대 학자들의 객관적인 팩트체크를 피할 수는 없겠죠. 인지 발달 부분부터 보면요. 피아제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서 커간다고 했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아니다. 환경적인 훈련이나 연습 효과가 훨씬 크다 라고 반박합니다. 게다가 애들마다 크는 속도가 다 다르고 성별이나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피아제가 이 부분을 너무 뭉뚱그려버렸다는 지적이 꽤 날카롭죠. 도덕성 발달 이론 쪽은 주로 실험 방법론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피아제가 통제된 실험실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관찰했잖아요. 근데 비판하는 쪽에서는 아니, 애들이 그런 인위적인 실험실에서 하는 행동이랑 동네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진짜 나오는 도덕적 판단이랑 똑같겠냐라고 묻는 거죠. 현실 세계를 100%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발달 단계들이 서구권 말고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는 여전히 큰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피아제의 명확한 발달 단계부터 현대의 날카로운 비판들까지 싹 다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흥미로우면서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 혹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조카나 아이의 마음은 과연 피아제가 정해놓은 이 깍듯한 범주 안에 얌전히 들어맞을까요? 아니면 그 틀을 깨고 훨씬 더 다채롭고 예측 불가능하게 튀어오르고 있을까요? 일상에서 마주치는 이 놀라운 인간 마음의 진화 현상들을 앞으로 곰곰이 관찰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해설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